우리가 보통 역사를 생각하면 제국, 발명, 위대한 전쟁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인류의 운명을 진짜로 결정했던 가장 거대한 전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바로 미생물과의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최전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최근에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아주 흉악한 바이러스의 출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원래는 깊은 숲속에 사는 과일박쥐 몸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숲을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갈 곳을 잃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거쳐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신종 감염병이 그냥 운 나쁘게 생긴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환경 파괴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9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14년에 서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에볼라의 치사율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감염되면 온 몸의 장기가 녹아세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한테는 이 사태가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에볼라 사태가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인류와 미생물 사이에 있었던 훨씬 더 길고 오래된 전쟁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무려 20만 년이나 계속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약 2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혼자만 이동한 게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임승차객들,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딱 붙어서 같이 따라온 거예요. 인류가 새로운 대륙에 적응하는 동안 미생물들도 인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같이 진화한 거죠. 결국 인류의 20만 년 역사는 이 미생물과의 치열한 군비 경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자, 이 길고 긴 전쟁은요, 보통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첫째, 숙주랑 미생물이 같이 죽는 공멸. 에볼라처럼 숙주로 너무 빨리 죽여버리면 바이러스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둘째, 인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천연두처럼 우리가 백신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경우가 그렇죠. 셋째는 불안한 평화 공존이에요.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면 그때 공격하는 기회주의균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끝나지 않는 전쟁. 어릴 때 갈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평생 몸에 숨어 있다가 나이 들어서 대상포진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이 항상 우리 편 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는 걸까요?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전부 다 적이기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미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인데요. 와, 이 미생물은 진짜 대단해요. 상상해보세요. 자동차 배터리 용액이랑 비슷한 강산성 환경. 바로 우리 위 속에서 멀쩡히 살아남는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계에서는 이런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학계에서는 위험은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고정관념을 깨려고 베리 마셜이라는 과학자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직접 헬리코박터균 배양액을 마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위험에 걸렸고 그걸 항생제로 치료하면서 이 균이 원인이라는 걸 똑똑히 증명해냈죠. 이 엄청난 헌신 덕분에 그는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발견 하나가 역사를 보는 관점까지 바꿔놓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있잖아요.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했다는데 어쩌면 그 진짜 원인이 바로 이 헬리코박터 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만 년을 우리랑 같이 살아온 이 미생물이 어떨 땐 이렇게 치명적인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종종 승리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곤 하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심의 대가는 언제나 끔찍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홍역이 2000년대 후반에 그것도 선진국인 일본에서 대유행하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퍼졌는데요. 원인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어요. 특정 세대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생긴 백신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잊고 있던 적을 다시 불러온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일본은 전 세계로 홍역을 퍼뜨리는 홍역 수출국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까지 붙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는 한 나라의 방역 실패가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근데 어쩌면 일본의 이런 혼란은 좀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홍역 사망자의 95%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정말 믿기시나요? 똑같은 병이고 똑같은 백신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선진국에선 사망률이 0.1%인데 가난한 나라에선 20, 30%까지 올라가요. 이건 뭐 질병과의 전쟁에서조차 부와 가난이 생사를 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수천만 명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거대 도시, 바이러스를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실어 나르는 비행기, 그리고 야생동물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와 우리를 만나게 하는 환경 파괴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다음 팬데믹을 향해 달려가는 시계의 초침을 막 재촉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인류와 미생물의 이 전쟁은요,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할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게 더 위험한 상상은 아닐까요?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